네, 이번 시간에는 송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는 960년에서 1279년까지 유지되었던 나라인데요. 이 송나라 역시 북송시대와 남송시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수업을 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나라는요, 후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 앞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5대 십국시대인데요. 자, 당나라 말기에 가면은 지방장관이었던 절도사들이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난리를 피운다 이 말입니다. 이 절도사는 무엇이냐? 당나라의 후기의 지방장관을 얘기합니다. 이 당 멸망 이후에 절도사들이 여러 국가를 세웠는데요. 그 혼란기를 5대 십국 시대라 합니다. 연도로 보시면은 대략 53년 정도가 되겠는데요. 당나라 멸망, 송나라 이 사이가 5대 십국이 되겠고, 이 송나라는 후주의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가 세운 게 송나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태조 조광윤은 자기도 절도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도사들의 횡포를 아주 잘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광윤이는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넘버 2, 재상의 지위도 크게 약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군사권은 황제가 장악하려고 했죠. 그래서 금군을 창설합니다. 금군 창설. 자, 금군은 뭐냐? 황제 친위부대입니다. 친위부대. 황제 친위부대. 그러니까 심지어 이 송나라 때에는 북방의 군대마저도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송나라 때에는 이 군사권을 황제가 장악했고, 그 다음에 군권의 약화도 일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과거제의 개혁.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를 시행을 합니다. 전시 시행. 자, 과거제가 맨 처음 시작된 것은 수나라입니다. 이것을 완성한 것은 당나라죠. 당나라는 6부 중에 2호의 병형공 6부 중에 2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 때에는 파이널 마지막 테스트를 황제가 직접 주관을 합니다. 그것을 전시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황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나라 때의 과거제 시작, 당나라 때 완성, 송나라 때 전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송나라 때에는 문치주의를 실시합니다.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문관을 우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사대부가 등장을 하죠. 바로 이 사대부는 황제 앞에서 시험을 보는 전시를 통해서 양성이 되고, 이들은 이 사대부 계층은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이렇게 문치주의를 하다 보니까, 문치주의가 뭡니까? 학문으로 다스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력이 크게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북방 유목 민족들이 이렇게 송나라를 압박을 한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하고 소하, 금 이렇게 되겠죠. 이 요하는 거란족이 세운 나라이고, 이제 서하는 이제 탕구투족이 세운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탕구트.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도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기를 보시면은 송대 과거제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향시, 성시, 마지막 파이널 전시 이렇게 해서 전시는 황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나라, 위진남북조, 수당, 송해 관리 선발 제도와 그에 따른 지배계층의 변화를 정리해보자. 이거 다음 시간에 등교했을 때 숙제로 검사하겠습니다. 지금 숙제가 2개 있었죠. 앞에서 하나, 이번이 2개. 뭔지 모르는 친구는 선생님 강의를 이전에 안 들었던 친구입니다. 자, 등교 수업 시간에 한꺼번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수업을 충실히 들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부담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전시. 자,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나라 때 과거제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송나라 때는 전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나라 때에는요 신, 언, 서, 판 이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했다라고 지난 당나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다음 왕안석의 신법. 왕안석이라는 젊은 이런 관료는 왜 신법, 새로운 법을 이렇게 실시해야 했냐? 배경, 문치주의로 하다 보니까 문치주의, 국방력이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북방 민족에게 물자를 제공하고 관료체제가 비대화돼서 재정이 악화되었다. 자, 이 문치주의를 하면은 이제 국방력이 약해집니다.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이 송나라는 그 세패라는 것을 바쳐가지고 이 돈으로 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달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죠. 심지어 이제 요나라 같은 경우는 땅의 일부도 떼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료 체제가 비대해가지고 결국에는 재정이 악화되었다. 막대한 군사비 지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역시 재정이 악화되었다. 그 다음에 장원제, 이거는 이제 당시 송나라 때 지배계층이었던 사대부 계층들이 되게 토지 운영을 장원제로 했기 때문에 중소농민이 몰락하고 중소상공인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신법은 그런 목적이 뭐냐? 부국강병, 나라를 살찌게 하고 지주와 대상인을 억제하고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야 이제 군대나 이런 시스템이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신법의 내용은 무엇이냐? 첫째, 청묘법 일단 써 넣으세요. 둘째, 시역법. 셋째, 모역법, 균수법. 이거 균수법 앞에서 한나라 때에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갑법, 보마법. 그래서 이 4개는 부국책이고 이 2개는 강병책이 되겠습니다. 자, 청묘법은 농민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왜? 농민계층이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시역법은 중소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모역법은 농민에게 노역 대신에 면역전을 내게 하고 그 돈으로 실업자를 고용해서 노역을 대신하게 하였다. 균수법은 정부가 물품을 구입해서 부족한 지방에 공급해서 물가 안정을 취하려는 그런 정책이었고, 보마법은요, 보갑법은 농민에게 평상시에 군사훈련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마법은요, 말을 키우기 위해서 전시에 이용하고자 했던 부국 강병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패한다. 이런 보수, 대지중 이런 것도 이제 기득권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만큼 이 기득권의 반대를 물리치고 개혁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원석을 따르는 신법당과 이에 반대하는 기득권 구법당의
당쟁이 격화되면서 이 오히려 송나라는 나라가 기울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입니다. 결국 이 금나라의 침입으로 화북 지방을 빼앗기고 북쪽 지방을 빼앗기고 수도를 이만 지금의 항저우로 천도를 합니다. 이 시대를 남송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있었던 시대를 이제 방위층으로 해서 북송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송 시대의 수도는 카이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북송이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얘가 뭐가 됐어? 항저우로 이동이 됐어. 그럼 남쪽으로 내려갔으니까 남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유지가 되다가 몽골이 침입을 해서 원나라죠. 몽골이 침입해서 결국 남송도 무너지게 되더라. 이때 남송을 무너뜨렸던 몽골의 왕이 이제 쿠빌라이 칸이 되겠습니다. 쿠빌라이 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나라 삼별초의 항쟁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네, 송대의 지배계층이었던 사대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대에는요 사대부 중심의 사회였다. 사대부. 당나라 때는요 문벌 귀족. 송나라 때는요 사대부. 과거제가 정비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세습 귀족이 아닌 학자 계층이 성장을 합니다. 이 사대부의 3대 요소는요, 하면서 유교적 지식입니다. 과거에 합격한 관료입니다. 소작인을 거느린 지주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원제로 움직이는 것이죠. 장원제. 자, 다음. 송대의 학문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합니다. 자, 인간의 본성, 우주의 원리, 그래서 성리학이고 이 둘은 같다. 이것을 탐구하는 학문이 성리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리학은요, 대의명분과 화이론을 중시합니다. 여기 이제 화이론은 중화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는 중화이고 이는 오랑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중국은 중화, 중심이고 나머지 전부 다 동서남북은 오랑캐와 이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자기네만 중화고 나머지 지역은 다 오랑캐란 말이죠. 이러한 사상을 화이론, 화이사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성리학은 남송 시대의 주희가 집대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희는 주자라는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면 자자를 붙여주죠. 그래서 주자라는 그러한 존대받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에서는요, 사마왕이 자치 통감을 편찬을 했습니다. 편년체입니다. 우리 앞에서 한나라에서는 뭐가 있었죠? 사기가 있었죠. 사마천의 사기. 그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배웠었죠? 기전체 이렇게 배웠었죠. 이거는 이제 본기, 세가, 열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분류되어서 구분이 되어 있다 했고, 이거는 시간순, 날짜순으로 역사서를 집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헷갈리니까 지우고요. 아이고. 네, 서민 문화의 발달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당나라는요, 귀족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는 서민 문화입니다. 상업 발달, 도시 발달은 당대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송나라 때에는요, 사가 발달한다. 사는 이제 당나라 때에는 시, 그래서 당시, 포임이죠. 이 사는 이제 산문입니다. 에세이. 그래서 이 송나라 때는 사가 발달한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원나라 때는 희곡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원곡.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당시, 송사, 원곡. 이렇게 발달한다.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이게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4대 발명품 중에 3개가 이 송나라 때 나오는데요. 송나라 때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발달이 됩니다. 발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가, 종이입니다. 종이. 후한 시대의 후륜, 체륜. 예. 예, 그래서 중국의 4대 발명품 하면은 이 4개를 가리키고 그 중에 이 3개가 송나라 때 발명이 되었다라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파되게 된다. 자, 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기까지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송나라 때에는 강남 개발이 활발하게 됩니다. 강남이 처음 개발되는 것은 이제 주나라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또 이제 강남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후한 시대에도 그렇고 이제 이후에 계속 개발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강남의 경제력이 화북을 앞지르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송나라 때라는 것이죠. 송나라 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남송 시절이 되겠죠. 수도가 아래로 천도를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2법, 그 다음에 이양법, 농기구, 계량, 참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좀 살펴보면요. 12법이라는 것은 거름, 퇴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송나라 때에는요, 송나라 때는 12법으로 인분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인분. 예, 사람의 응가입니다. 사람의 응가. 자, 그 다음에 이양법이 보급되었다. 이양법 뭔지 알죠? 모내기법입니다. 예, 모내기법. 이제 옮긴다. 이제 그런 말이죠. 별을 갖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생명력이 강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구 계량이 있습니다. 자, 농기구.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용골차입니다. 용골차. 자, 이거 선생님이 일부러 숙제를 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시면은 송나라 때 사용이 되었던 용골차가 있습니다. 용골차. 예, 이 역시 숙제입니다. 용골차가 무엇이냐? 숙제. 자,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참파벼가 도입이 됩니다. 이 참파벼는 이제 베트남 남부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참파벼가 도입이 됩니다. 이 베트남 남부의 나라 이름이 참파고요. 여기서 벼가 도입이 되는데 이 벼는요, 성장 속도가 빨라서 1년에 여러 차례 지을 수 있는 품종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수공업이 발달해서 석탄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그 다음에 동업조합이 생겼는데 상인들의 조합인 행, 예, 수공업자의 조합인 작이라는 그러한 동업, 같은 업종의 조합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당나라 때는요, 당나라 때는 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송나라 때는 작까지, 이 숭업자, 조합인 작까지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화폐의 발달, 예, 이 송나라 때에는 경제 규모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예, 동전의 제조, 유통 중간에 여기 보시면 지폐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지폐. 그래서 교자라는 지폐와 회자라는 지폐가 이 송나라 때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폐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업, 무역의 교류가 활발했고 그 규모가 컸다는 얘기겠죠. 자, 해상무역의 발달, 배경, 조선술이 발전하고 나침반이 있으면 원양해양이 가는 것이죠. 멀리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방민족 때문에 육로무역이 어려웠다. 자, 그 다음에 항저우, 치안저우, 광저우 등이 무역항으로 성장을 했고, 시박사, 앞에 있는 당나라 때에도 이 시박사라는 무역 관장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 징수라든지 무역을 관리하죠. 이전에 있던 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이러한 주변 국가들하고도 교류가 있었다. 그러해서 송나라 때에는 이미 북송 때의 인구가 1억을 돌파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나름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배경으로 해서 서민 문화가 성장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송나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 수업 온라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설문 과제 하나 구글로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